처음에 카메라 사면은 이 기능 막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배우잖아요. 뭐 ISO, 뭐 셔터 스피드, 에퍼처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화이트 밸런스였거든요. 화이트 밸런스가 뭐 세곤도랑 연관된 건 알겠는데 또 세곤도를 또 검색을 해보면은 뭐 온도가 켈빈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파란빛이고 뭐 그렇대요. 근데 내가 카메라에 세곤도를 높이면 오렌지빛이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해요. 반대이고 뭐 기준이 있는 건지도 좀 애매하고 나와 있는 데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책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한 거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화이트 밸런스는 말 그대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흰색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다. 근데 흰색의 밸런스를 뭐 어디에 잘 맞춰주려고 하는 거냐? 결국 우리 눈으로 잘 보려고 흰색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니까 우리 눈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오렌지빛 조명이 있고 약간 블루톤의 조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색온도가 다른 조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바로 밑에 흰색 피사체가 있을 때 이 흰색 피사체를 우리 눈은 자동적으로 이 오렌지든 블루든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뇌가 이제 잘 조정을 해서 이걸 흰색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카메라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쓰기도 하고 수동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럼 카메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맞춰가느냐. 피사체가 있을 때 켈빈 값이 높은 경우, 켈빈 값이 낮은 경우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켈빈 값이 너무 높으면 블루톤이 되고 조명의 켈빈 값이 너무 높으면 그렇고 낮으면 오렌지가 돼요. 오렌지 빛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카메라는 상쇄시키기 위해서 안에 전자적인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상쇄이기 때문에 여기서 켈빈 값을 높이면 높을수록 얘는 오렌지가 되도록 해야 이게 상쇄가 돼요.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블루톤이 돼야만이 상쇄가 되겠죠. 목적은 상쇄예요. 카메라 입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물체가 5500켈빈을 빛을 받고 있으면 카메라 입장에서도 5500켈빈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흰색이 제대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5500 마찬가지로 5500으로 물체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7000을 설정을 해버린다. 카메라 입장에서. 그러면은 너무 많은 상쇄가 되니까 상쇄가 너무 많이 가버리죠. 그래서 오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았고 이거는 틀렸다. 그러면은 상쇄라는 개념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상쇄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를 좀 제가 배웠거든요. 이게 디카라고 했을 때 디카의 발전 과정을 알려면은 결국에는 모든 기술이 필름 카메라를 기준으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이게 필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개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개념이 결국 필름 카메라를 발전시켜서 디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에 뭐 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글자글한 그 느낌 있잖아요. 영화관 가서 영화 보면은 약간 자글자글하니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디카로 따지면은 노이즈예요. 이게 감도에 따른 거라서 이게 딱딱 매치되는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듯이 필름 카메라에는 필름이 있죠. 그거랑 대응되는 게 디카에서는 센서고 화이트 밸런스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 눈이 뇌에 그 신호를 보내가지고 뇌가 알아서 흰색인지 아닌지 너무 주황빛인지 너무 블루빛인지 그거를 조정을 하는 게 필름 카메라에서는 필름을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바꾼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편해요. 근데 반대로 디카 같은 경우는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센서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교체하지 않잖아요. 필름 카메라에서는 필름을 바꾸고 디카에서는 센서를 바꾸는데 대신에 디카는 설정만 바꾸면 되니까 더 쉽다. 그래서 약간 옛날 방식을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이게 흰색 물체라고 쳐봅시다. 흰색 물체를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로 찍죠. 이렇게 카메라로 찍을 때 여기로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고 조명을
조명도 종류가 한 2가지가 있다고 치고 카메라도 필름이 2가지가 있다고 쳐요. 조명이 오렌지빛인 경우, 약간 블루톤인 경우, 그리고 카메라 필름도 오렌지인 경우, 그리고 블루톤인 경우, 이렇게 필름도 오렌지 톤을 화이트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블루톤을 화이트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오렌지 1번으로 조명으로 비추면서 1번 필름을 쓰면 당연히 흰색이 잘 받아들여지고, 블루톤의 조명을 쓰면서 2번 블루 필름을 쓰면은 똑같이 화이트로 잘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필름을 그렇게 자주 바꿔줄 수가 있지 않잖아요. 막 몇십 미터, 몇백 미터씩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오렌지 필름만 있다고 쳤을 때 오렌지 조명은 흰색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블루 조명은 흰색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이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필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필터를 달고 또는 여기다가 필터를 달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손쉽게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후보 정도 프로그램으로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할 수 있고, 카메라 설정도 우리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점이 이거가 확실히 장점이에요.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흰색을 표현함에 있어서 필름을 막 통째로 바꿔줄 필요 없이 후보 정도 해도 되고, 카메라 설정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필터를 써도 되고, 여기다 필터를 써도 되고, 선택지가 많아진 거니까 여기서 어떤 걸 쓰는 거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맨날 결론 내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역시 상상력이 중요한 것 같다. 이제 뭐 필터를 색깔별로 막 사가지고 그때그때 쓸 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로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색보정 프로그램으로도 PC로도 조금 보완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개인이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우리 공부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